네, 오늘 노군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요. 이분이 한 25년, 30년 반도체 섹터를 계속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부터 소재, 장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25년부터 30년 중 몇 년입니까 정확하게? 24년 정도. 아, 죄송합니다. 24년. 예. 24년. 직장 생활은 한 30년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24년. 예. 네. 그렇게 길진 않네요. 25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짧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뭐 원고에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뭐 이런 거 필요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지금 사야 됩니까? 뭐 일단 실적은 1분기 좋고요. 네네네. 2분기도 저희가 봤을 때는 낸드 가격 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2분기 실적은 1분기랑 좀 유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가 이제 관전 포인트고, 근데 항상 이제 낸드라는 제품이 1월부터 그러니까 2월부터 조기 반등을 했죠, 경쟁사 사고로. 네네. 근데 애플이 이제 보통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낸드 수요의 한 30% 차지합니다. 이번 애플의 신제품은 뭐 낸드 용량이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카메라를 상당히 차별화를 많이 합니다. 후면 12에서 48메가로. 그래서 아마 그 제품은 아마 리오프닝 시기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많이 아이폰 14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매크로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래도 1분기보다는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반도체 섹터를 볼 때요. 예. 반도체 수요는 당연히 핸드폰에서 많이 나오겠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고. 예.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전장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예. VR도 뭐 아직은 많이 안 팔리고 있지만 VR 기기에도 나오는 거. 예. 5G, 6G에도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전기차가 보통 그 일반 승용 그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면서요. 예. 뭐 물론 모자라서 못 만들고 있지만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한 잠재력을 봤을 때 예. 조금 밸류에이션이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서 뭐 한 20배로 거래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 미국 주식은 그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6, 7배, 8배 지금은 한 13배로 거래됩니까? 아무래도 P 기준 한 9배 정도 9배 정도 되고요. 거래됩니까? 예, 9배 정도로 뭐 거래되고 낮고요. 있는데 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 비즈니스가 복잡해서 그래요. 네. 미국 기업은 퓨어 플레이어로서 계속해서 그로스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스마트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가전 제품에 대한 확신도 없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ROE가 탄력적으로 과연 좋아질 수 있는지에는 의심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요즘 특히 대만 기업도 실적 되게 좋잖아요. 굉장히 좋죠.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에 매출액이 어쨌든 36%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네. 4분기 대비해서도 한 11.6% 늘었고. 네네. 결국 이제 장기 계약이 많다는 거예요. 롱텀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고객사가 어찌되든 말든 간에 우리는 정해진 가격에 판다. 네. 그리고 그 정해진 가격에 그 원하는 물량을 못 가져가면 네. 다음 호황이 왔을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LTA입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삼성 TSMC 대비 네네. 삼성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거에 따른 변동성, 이게 이 회사의 실제 성적표가 에이프리 성적인지 B가 성적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평가의 이유라고 보시는 게 맞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장기 계약을 하면 LTA라 롱텀 어그리먼트를 하면 실적이 나오는 가시성이 너무 대단합니다. 거의 99.9%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PER을 높게 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반도체도 사실은 메모리만 지금. 메모리도 사실 장기 계약하긴 하죠. 아주 좋을 때 서버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계약할 때가 있고요. 서버 디램이. HP 같은 경우랑도 하죠, 사실은 예, 메모리를. 근데 보통 이제 PC 디램은 지금은 이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디램은 3개월 단위 계약을 하고 서버 디램은 1개월 단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기 계약은 최소 6개월 이상이 돼야지 그렇죠.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PER을 높여줄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 말입니다. 예. 딱 이해했고 예.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미국의 지금 반도체 업종을 보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굉장히 막 올라가다가 네, 최근에 뭐 우리가 폭락했어요. 그래서
아니 GPU는 우리가 항상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지금 모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안 모자라요? GPU는 이제 원래 이제 보시면 PC하고 게임 컨솔에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PC 수요가 2분기부터 제가 대만의 ODM 회사들을 보니까 3월 대비 대략 20% 줄었어요. 네네. 오더까지 4월이 안 끝났지만. 네네. 그리고 5월 달은 뭐 4월 수준이고 그래서 일단 PC 수요가 좀 미축이 되고요. 2분기부터. 두 번째가 이제 이 GPU라는 게 이더리움 쪽은 GPU로 채굴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 뭐 암호화폐 시장도 많이 이축이 됐고 또 채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어프로치 뭐 에이직으로 하는 채굴도 또 다시 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 모멘텀이 좀 꺾였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엔비디아의 핵심은 뭐 그냥 암호화폐보다는 우리 일반적인 컨슈머에 들어가는 일반 GPU도 있고 그렇지만 더 큰 성장 동력은 이제 제너럴 퍼포스 GPU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랑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다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보면은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서학개미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되나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은 가격이다. 일단은 저기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네네.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엔비디아의 제품 로드맵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8나노에서 만드는 컨슈머 GPU는 네네. 일단 5나노로 이제 공정 전환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너럴 퍼포스 GPU 같은 경우에는 7나노에서 만들었는데 TSMC가 네네. 그 제품은 이제 4나노에서 또 TSMC가 만듭니다. 그래서 제품 전환기에는 또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은 좀 물량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고 네네. 특히 데이터 센터 쪽도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이제 제너럴 퍼포스 GPU가 또 하나는 축이 이제 자율주행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특히 이제 기존 완성차 회사들이 지금 믿을 거는 테슬라랑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경쟁을 하는데 사실 기존 완성차 회사들이 반도체를 잘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OS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현재는 엔비디아가 제일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수주 계약들이 앞으로 더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괜찮다. 예. 지금 수준에서는. 예, 지금 주가 그리고 이미 조정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사실은 이 하락의 계기는 밸류에이션이 비쌌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뭐 PE 기준으로 70배가 넘었으니까요. 근데 가상화폐 그 좀 전체 수요가 좀 줄어드는 그 가상화폐 시장이 조정받는 시기에 그 핑계로 같이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센터장님이 노근창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제너럴 퍼포스 GPU라는 것은 이거 간단하게 그냥 직독해드리면 예. 그 다목적 GPU. 예. 그냥 다목적. 일반적인 GPU는 보통 이제 네. 게임을 목적으로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제너럴 퍼포스 다목적은 게임 말고 다른 뭐 데이터 우리가 보통 알겠습니다. 하베스팅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요. 이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저께 현대차에서 1분기의 반도체 수급이 뭐 그냥 그저 그랬다. 예전처럼 힘들었다. 네. 정도. 근데 네. 2분기는 최악은 아닐 것이다. 조금 나아질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코멘트를 했어요. 오늘 현대차, 기아차 잘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를 못 구하니까 집에 있는 아니면 뭐 공장에 있는 세탁기라도 뜯어가지고 거기 있는 반도체를 쓴다. 뭐 이런 뉴스까지 있었어요. 좀 자극적인 뉴스이긴 한데. 그러면 만약에 현대차의 말대로 1분기보다 2분기가 좀 더 낫고 2분기가 3분기가 좀 더 낫고 4분기가 좀 더 완화가 되고 그러면 그 뜻은 현대차에 물론 뭐 자동차를 커버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센터장님이시니까 자동차의 실적은 1분기가 바텀이라는 생각이 들 수뿐이 없는 것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낮은다면 그게 맞습니다.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그 코멘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보셔야 돼요. 네네. 전력 반도체와 MCU로 보셔야 됩니다. 네. 자동차 반도체도 컴퓨팅 반도체와 센서는 부족하지 않아요. 이미지 센서든 에이직 칩이든 예를 들어서 컴퓨팅에 들어가는 뭐 그런 프로세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전통의 이제 과거에 내연기관이 많이 들어가던 그런 반도체가 많이 부족한데요.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독일의 인피니언하고 보시가 작년 3월, 9월부터 새로운 신규 12인치 팹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면 거의 1년이 넘어갑니다. 램프업 시간이 1년이 지났다는 말은 공급에 기여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에도 웨이퍼 캐파가
이제 1.6% 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TSMC를 통한 그런 MCU에 대한 예주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두 번째는 전력 반도체는 신규 팹들이 이제 수요에 즉 실질적인 공급에 기여하는 시점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의미 있는 기여는 3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는 그 가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완화적 멘트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고 완화가 아주 많이 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되면은 예. 주가에는 반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악화되는 산업보다는 나은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악화될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질문 제가 2개 더 하고 싶은데요. 예. 소재에 대해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이 예.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예. 이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하나 뭐 포토레지스트를 하나 예를 들어보죠. 예. 포토레지스트는 EUV용이 있고 예. ARF가 있고 네, 맞습니다. KRF가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EUV가 제일 비싼 거고 맞습니다. 예, 가방으로 따지면 샤넬이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ARF는 뭐 그 다음 거고 이렇게 예. 됩니다. 예. 근데 EUV용이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일본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는데 조금 뭐 재고가 별로 안 남았는데 이거 이 소재 업체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뭐 전반적으로는 말해서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면야 네. 가격을 좀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네. 나머지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생산 자체가 웨이퍼 투입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반도체. 웨이퍼 투입량. 예. 소재가 없으면 웨이퍼 투입량이 주니까 네네. 나머지 기타 소재 만드는 회사들은 수주 감소가 좀 있겠죠. 그래서 뭐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KRF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좀 일부 좀 받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쪽에 영향이 받는 게 주로 이제 올드 공정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옛날 거? 예, 레거시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8인치나 뭐 이런 쪽이 좀 많겠죠. 네. 그래서 아날로그 반도체나 이런 쪽은 좀 영향이 있는 거고, 근데 EUV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단 공정이기 때문에 네네. 7나노 이하 공정입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지역적으로 전쟁이 있거나 또 중국은 락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과 연관돼 있는 소재들은 일단은 공급에 좀 영향이 부정적으로 있을 거고요. 다만 전반적으로는 소재 쪽은 지금 또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반도체도 그렇지만 다 달러 결제거든요. 네네. 소재도 다 달러 결제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약한 시점에는 뭐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은 또 우리 매크로에 신먼트 주는 출하량 주는 거를 좀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소재 재고가 점점 주는 거는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죠.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재 업체들이 지금 뭐 여기 많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없어서 못 판다. 아니 반도체의 경기가 그러면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 왜 나오는 겁니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는 특정 제품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별로 좀 틀리다. 예. 근데 뭐 예를 TCK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캐파 증설한다는 얘기 나와서 올라가는 것이고. 예. 일반적으로 비메모리 쪽은 다 지금 아직까지는 공급난이 겪고 있고 조금 완화되는 정도는 있지만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비메모리와 관련된 소재 쪽은 여전히 좀 부족하고 반면에 뭐 DRAM 제품 아직도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 말은 DRAM 관련된 소재는 충분하다는 거고요. 아하.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도 저용량은 캐파가 남아돕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반도체도 부족한 분야가 있고 뭐 공급이 좀 상당히 여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주로 공급이 여유가 있는 쪽에 많이 포지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틀리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동진세미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급 재료를 만드니까 예. 그거는 좀 돈을 많이 거기에 버는 또 회사가 국산화 될 수 이슈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EUV 국산화 이슈도 그래, 있으니까. EUV 국산화 이슈도 있고. 예. 그래서 뭐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는 포토레지스트 원료를 만드니까 조금 수혜를 보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조금 저마진 프로덕트 제품들 만드는 회사들은 조금 다르고. 예, 조금 이게 양극화돼 있군요. 예, 계속 양극화 됐습니다. 계속 양극화돼 있고. 예, 비메모리 될 것이고. 부족, 예. 메모리 가잉. 우리 시간이 좀 있나요?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은. 네, 그 중국에서요. 예. 우리 반도체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안 좋은 것 같은데 중국이 많이 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언론 기사를 보고 뭐 네. 그게 근거가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안 믿으신다? 뭐 이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그 로컬에서 생산하는 게 많잖아요. 아하하. 그래서 이게 아웃바운드 코리아에서 중국 수출이 주는 건지 네네. 정말 연결 기준으로 준 건지는 좀 검증이 필요하고요. 심플하게 DRAM 시장 점유율 우리가 70%가 넘고요. 네. 낸드 시장 점유율 이제 솔리다임 인수했으니까 50%가 넘습니다. 네. 점유율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하. 너무 그 부분은 좀
현미경으로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의 중국 내 K반도체의 점유율이 줄었다는 거 그거 지금은 일단 신경 쓰지 말자. 예, 저는 조금은 검증이 필요한 뉴스 플로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예, 그 노곤창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님, 아까 제가 25년 반도체 분석하신 줄 알았더니 24년만 하셨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소재 장비 쪽을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 좀 디테일하게 좀 듣는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알겠습니다. 네, 후배를 또 같이 데리고 오시든지. 저희 저희 키우고 있는 후배랑 같이 나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